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삼성동 철근 누락 사건과 서소문 고가 안전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고요. 신문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사진으로 도배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씨는 서울에 안 옵니다, 그죠? 박근혜 씨가 서울에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서울은 이명박이 맞고 이명박이 맞는 거죠. 이명박이 맡았어요. 서울에서 돌아다닌 곳을 보면 딴 데 안 돌아다닙니다. 자기 치적이 있는데 자기 지적이 있는 곳. 청계천 서울숲, 청계천 여기만 돌아다닙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은 청계천 서울숲은 잘한 거 맞거든요. 잘하고 안 하고 정책의 판단을 떠나서 서울 시민들 상당수가 청계천 서울숲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길 돌아다니면 괜히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을 잊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게 됩니다. 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에 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같은데 그냥 버스 전용 차선 다니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예, 이런 식의 선거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또 기자인 제 눈에는 진짜 저질 선거인데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을 진짜 들어먹을 뻔했었던 그래서 감옥에 가서 17년 22년씩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을 선거판에 끄집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저렇게 내세우는 게 저게 사실은 공당에서 할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도 되게 만드는 식의 혼탁함을 만들게 한 원인을 민주당이 상당 부분 제공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들로서는 이제 뭔가 주목을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보수층에서의 결집도가 아주 충분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캠페인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고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들 이제 어쨌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중도층 등에서는 이제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이 컨트롤 타워를 갖고 전략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역에서의 그 특정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본인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제 초청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도의 어떤 국민의힘 전체의 높은 고도의 전략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기에는 장도혁이 지금 커피 한 잔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후보들이 스스로 이제 독자 생존하기 위한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왜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르지 않잖아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취사 선택. 한 부분이어서 그 이제 보수층 일부분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특실이 이제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내란 청산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들 막 인터뷰도 막 하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숙제를 돌아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뒷장을 넘겨가지고 꼭 다 일기를 채워가지고 끝내려고 하느냐. 굳이 아까 그럴 이제 필요 결벽성 없다. 같은 말씀하셨는데 예. 같은 취지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압도적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면 어떤 것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의미부여하면 되는 것인데 네네. 굳이 이제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그 수정할 거 수정을 다 꼼꼼히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작 할 원래 걸 의도했던 못해.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상대 쪽에 또 기회를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항상 이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단 하나의 방법만 이제 고집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또 유연하게 이제 그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도 잠깐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사실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좌우가 극한의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를 했었던 경험은 많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종종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좌우가 대립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멸망을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 진영이 깨졌을 때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민주당 때문에 탄핵됐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내부에 있는 동지들이 배신을 해서 우리가 결국엔 정권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하고 있는 전략은 장동혁 씨가 하고 있는 전략은 오로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진영 지키기. 우리 진영만 지키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전복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험한 공간에서 우리가 진짜 전멸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내 사람만 집토끼 정확하게 지키고 일단 이 국면 탈출. 그렇게만 하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든 뭘 하든 그 다음 선거는 2년 3년마다 계속 있으니까 네네네. 우린 이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 그 학습 효과 대로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애초에 이번 선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했었던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도 확장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매우 필요한 선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일단 하나가 들고요. 거기에서 이상하게 스텝이 꼬이고 실패하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오면서 이 말 한마디 딱 하고 가려고 제가 준비해온 말이 있는데 그 말 지금 해도 될까요? 네, 되죠. 됩니다. 저는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번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전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 무관하게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당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종훈 네, 후보의 정말 위대한 결단인데요. 맞습니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 망할 수 있었어요. 전 그리고 이 정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정답은 전 망해야 된다고 봤어요. 사실은 울산에서 벌어진 일은 전부 다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저는 제로의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평택을에서 출마했었던 김용남 후보와 관련돼서 드러난 의혹 네. 이거는요 후보 사퇴시켜야 맞습니다. 근데 밀어붙였습니다. 만약에 저게 다른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저런 정도 수준의 후보가 나와서 선거판에 다니는 거 민주당은 용납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내란 청산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을 극복해야 될 그 문 앞 혹은 문턱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쨌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울산에서 있었던 저 김종훈 후보의 위대한 결정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울 뻔했었던 선거다.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정말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김종훈 후보의 결단이다. 그 결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진보당이 너무 감사해야 될 것 된다. 같고요. 네.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기던 지던 진보당 김재현 후보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조국 후보는 네, 김재현 조국 후보는. 후보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선거전 마지막으로 나온 날이니까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국 대표. 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큰 정치 하시려고 나오신 분이었잖아요. 네. 저는 조국 대표가 전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저렇게 상처 많고 저렇게 비리 의혹이 많이 불거진 후보보다는 전 조국 대표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선되고 나시면 사과를 정확하게 하시고 정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대의에 맞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대인배 생각. 정치를 해라. 네. 그럼 지금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죠? 일단은 제가 지지난주 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느닷없이 민주당하고 내가 당선만 되면 바로 민주당하고 합당하겠다. 네,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든가 자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평택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룸을 만들어 주신 거는 굉장히 새로운 전략이긴 한데 본인 당선 이외에 지금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저는 당 대표답지 못하다. 예, 좀 큰 정치를 하시는 분답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다시 좀 플랜을 좀 다시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어쨌든 다른 거 다 빼고 어쨌든 진보당 저는 진보당하고 가까운 사람도 전혀 아니지만 전 진보당 김재현 후보나 진보당에 감사함을 좀 전하시는 일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요새 오늘 아주 그냥
할 말 다 다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저는 뭐 선거 전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이라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선거 끝나면 안 나올란 모양이네.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예, 아주 그냥 할 말 다 해버려가지고 네, 댓글창을 안 보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근데 지금 이번 이제 전당대회 소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다가오는 이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의 소재들, 네. 뭐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택을 선거에서 모습이 어땠냐, 또는 전북도지사 선거가 어땠냐, 공천 과정이 어땠냐 이런 부분들이 다 튀어나온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이제 전당대회 소재들이 다 나와 있어. 예. 추가적인 것은 논의할 새로 찾을 것도 없이 거기 안에서 지금 막 그려지거든요. 윤희웅 머릿속에 예, 다 그려진다.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보면은 살벌하다고 표현 쓰는데 전북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막 어떤 살벌한 기운들이 느껴져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흐름이 전당대회까지 가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다음 대선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밑바닥에 거대한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어서 사실 보면은 왜 평택에서 이렇게 하느냐, 뭐 전북에서 왜 이렇게 하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충분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 네. 많이 보였다. 네, 그래서 네, 이후에 그러니까요. 많이 또 예. 예. 그러니까 자, 결론은 6월보다 8월이 더 걱정이다. 얼마나 더 싸울까 진짜. 근데 그 한상진 기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뭐 뉴스킥 배송 때 여러분들께 그렇게 전달해 드렸지만 갈 길이 멀어요. 뭐 언론 개혁 아직 뭐 시작도 못 했고요. 검찰 개혁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네, 사법 개혁 뭐 아직 출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딱 앉아 가지고 그 후임 대법관 인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 개혁 과제들을 밀어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하려면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쫙 개혁을 밀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중질환이 돼버리면 이 분열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미 그러고 있고요. 이미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막 가다 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선 또 이 말 저쪽에서 저 말 그러면 막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어디가 민주당과 진보당과 뭐 조국혁신당 뭐 이런 이른바 범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들이 정치 세력들이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가야 할 비전과 가치가 뭐야? 다시 국정농단 나면 되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나면 되겠습니까? 이명박 같은 사람이 다스 같은 걸 통해서 나라를 그냥 거덜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 다시 하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또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거 역사에 꽝꽝꽝 못질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 정치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정말 국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데 아이고야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시일야 방송대국을 이제 저희 셋이 한번 해봤습니다.